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일단 산모분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되시는 검사가 11주에서 13주 6일까지 하는 목덜미 투명대 검사하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전밀 초음파실에 가서 태아의 목 뒤에 있는 저 까만 부분의 두께를 재는 검사입니다. 이 시기가 되면은 태아의 목 뒤에 피하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요. 우리가 화상 입었을 때 물집이 생기는 것처럼 피하에 물이 고였다가 이게 3주 정도 지나면은 이 물이 다시 흡수돼서 피부가 살에 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딱 한 3주 정도만 초음파로 발견이 가능한 구조물인데, 이때 물이 많이 고여서 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아기가 기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기준이 최근에 컨센서스는 대략 한 3mm 이상이면은 고위험으로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. 일단은 3mm 이상이면은 실제 다운을 낳게 될 가능성이 한 100명 중에 3에서 4명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상이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목덜미 투명대가 두껍다고 해서 바로 우리 아기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, 그 다음에 시행하게 되는 니프티 검사라든가 양수 검사, 유모막 검사 같은 거를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다운증후군 중에서도 목덜미 투명대가 더 정상인 아기가 한 30%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이 검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, 또 목덜미 투명대가 두꺼웠을 때는 꼭 염색체 이상뿐만 아니라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다든가 심장 기형 같은 내장 기관의 구조적인 기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20주 때 전밀 심장 초음파나 아니면 전밀 초음파 같은 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덜미 투명대가 6.5mm라도 이상이 없는 아기가 15%나 돼요. 그러니까 목덜미 투명대가 막 7mm다, 8mm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저는 이제 권하지는 않고요. 그 다음 검사인 진단 검사나 니프티 검사 같은 거를 이제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목덜미 투명대 검사, NT 검사를 했을 때 태아 코뼈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언급을 이게 듣게 되는데요.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은 발생학적으로 이 시기에 거의 99% 이상이 다 코뼈가 형성이 돼요.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운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기들은 코가 정상인에 비해서 좀 늦게 생깁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코뼈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다 그랬을 때는 다운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목덜미 투명대 두께가 정상이라도 코뼈가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는 대개는 고위험군으로 간주를 해서 그 다음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폐렴구균 백신, 우리 가족이 접종하니까 근거가 중요합니다. 국내 허가 이후 10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접종 후 실제 효과가 확인된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. 확인하세요. 근거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.